그날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시간에 몸을 일으키고 늘 하던 순서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느낌도 없었고 전날과 크게 달라진 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하루였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라면 아무 일도 없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그 하루를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날 즈음 피곤해져도 그 피곤함 뒤에 회복이 따라온다는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잠을 자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당연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피곤함은 비슷했는데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이 확신보다는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일어나려다 다시 앉는 순간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사소함 속에 예전에는 없던 망설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은 누군가 알아볼 만큼 크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의 나는 내 몸을 예전처럼 당연하게 믿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갑자기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일 없던 하루 속에서 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가 조금 길었다고 생각했고 잠을 설쳤다고 넘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굳이 의미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도 피곤한 날은 있었습니다. 일이 많았던 날, 마음이 복잡했던 날, 몸보다 생각이 먼저 지쳐버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쯤 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피곤함도 그 연장선쯤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만 이런 거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더 심해진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게 나빠진 것도 아니었지만 나아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열 시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몸이 움직이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처음엔 낯설었고 그 다음엔 불편했고 그 다음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회복이라는 게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도 바로 오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게 그 감각은 두렵다기보다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몸 안에 있는데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전의 나는 회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의식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고 몸은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따라와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와도 그건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하루를 잘 버텼다는 표시쯤으로 생각했고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이 오면 얼마나 쉬어야 할까를 먼저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까지 이어질지, 혹은 며칠쯤 남아있을지 조용히 계산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몸이 나를 따라왔고 지금은 내가 몸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방향이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보내도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다 쓰고 난 뒤 잘 버텼다는 생각이 남았다면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선이 먼저 그어집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과 예전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루 안에서 조용히 마주칩니다. 서로 다투지는 않지만 쉽게 합의하지도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능력이 줄어든다는 말보다 내 몸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다는 말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끝을 정하는 기준이 시계나 일정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몸의 반응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도 몸이 먼저 멈추자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무시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생각들이 자꾸 뒤따라왔습니다. 몸은 이미 멈추고 싶은데 마음은 예전의 나를 기준으로 하루를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시간을 의식했고 누워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더 지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버티다 다음 날까지 여운이 남았고 또 어느 날은 조금 일찍 멈췄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괜히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미안함은 누군가에게 향한 게 아니라 예전처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뒤의 하루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 조용히 마주 서 있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아직 어느 쪽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뒤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떠올릴 때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생각났다면 요즘은 어디서 힘이 빠졌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침이었는지, 오후였는지, 아니면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지 그 지점이 기억의 중심이 됩니다. 몸이 괜찮았던 순간보다 조금 힘들어졌던 순간이 더 또렷하게 남는 건 아마도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한계구나.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하구나. 그 말들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조용한 독백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이 알아서 버텨줬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타 하루를 밀고 나가면 됐으니까요. 지금은 하루를 밀기보다는 하루와 나 사이의 거리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하루를 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다르게 기억하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뒤로 시간을 대하는 감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선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죠. 중간에 잠깐 쉬더라도 그건 멈춤이라기보다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나, 한낮에 나, 해가 기울 무렵에 나, 그리고 밤에 나가 각각 다른 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해졌습니다. 완전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시간,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멈추게 되는지, 왜 예전처럼 한 번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자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멈춤들이 하루를 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멈췄다고 해서 하루 전체가 흐트러지는 건 아니었고,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하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각 사이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지, 조금 더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더 잘게 나뉘어졌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정할 때 내 일정만 떠올리면 됐습니다. 시간이 비어 있으면 만났고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의 나를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은 약속 하나를 정할 때도 그 뒤의 시간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을 보내고 난 뒤 몸이 어떤 상태일지, 다음 날 아침에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을지 조용히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몸의 여운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망설임을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괜히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선택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목소리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서로를 설득하지 못한 채 잠시 머뭅니다. 회복이 느려진다는 건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놓이는 시간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다음 약속을 위한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나가고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 시간 같은 것이었죠. 지금의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처럼 남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지 않아도 그 시간 안에서 몸이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가만히 보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숨이 내려가는 속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창밖의 빛 같은 것들이 괜히 또렷해집니다. 그 시간에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을 아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비워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그 비어 있음이 회복의 일부라는 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머무는 시간이 나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조용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는 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언제쯤이면 다시 괜찮아질지 자꾸만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처럼 괜히 마음이 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정해진 시점이 없다는 걸 미리 받아들이는 쪽이 오히려 마음을 덜 흔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내일도 비슷할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 나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을 한 줄로 묶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몸을 재촉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옆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항상 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나를 몰아세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특별히 극적이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애쓰는 일이 조금 버거워졌고 그 애씀을 내려놓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을 뿐입니다. 회복이 느려졌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루는 오고 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었고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흘렀습니다. 다만 그 하루를 통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는 중간에 멈추는 법을 알게 되었고 예전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항상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가끔은 예전의 나를 떠올리며 괜히 비교하게 되고 괜히 아쉬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아쉬움조차 하루의 일부로 두고 지나갑니다. 회복이 느려진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덜 단단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내 몸과 시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 속에서 조용히 알아차렸던 그 감각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도 그저 나의 시간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회복이 느려진 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그날은 거기서 끝난다는 명확한 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의 끝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몸은 이미 멈추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오늘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잠깐씩 뒤척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루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몸에 남아있던 피로와 생각의 잔향이 조용히 함께 누워있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는 몸을 괜히 탓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왜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지 속으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느려진 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속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의 끝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가 완전히 다치지 않아도 그 상태로 잠들 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진 순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한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이미 지나가고 있던 시간 속에서 뒤늦게 알아차린 것들입니다. 그 순간들은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말할 만큼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늦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건 잃어버린 것이 생겼다는 말보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속도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하루는 조금 더 천천히 시작되고 조금 더 자주 멈추며 조금 더 오래 여운을 남깁니다. 그게 늘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 시절의 나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의 나도 이렇게 시간을 건너고 있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지금의 삶고 어쩌면 그저 또 하나의 리듬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